안녕하세요. 연금연구소 센터장 김경호입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퇴직연금을 선택하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 회사를 다닐 때 입사를 하자마자 금융사 직원분들이 회사로 오셔서 자기네 회사에 퇴직연금을 가입하라고 브리핑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는 정말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기도 했었고 사회초년생이라 조금 어렵게 느껴졌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분들에게 퇴직연금을 자기의 성향에 알맞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의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은 퇴직연금 마스터가 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고요. 시작하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우선 첫 번째로 준비한 이야기는 퇴직연금 제도가 왜 생겨났는지 배경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과거 IMF가 발생한 1997년에는 퇴직금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요. 퇴직금 제도는 개인의 퇴직금을 회사가 운영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IMF 때 문제가 발생했었죠. IMF 시절 회사들이 줄도산을 했잖아요. 회사가 도산을 하게 되면 개인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부도와 함께 고스란히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회사에 10년이고 20년이고 장기 근속한 회사원들도 있었는데요. 퇴직금을 1원 한 장 받지 못하고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였죠. 그래서 지금의 퇴직연금 제도가 생겨난 것인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퇴직금을 누가 운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퇴직금 제도는 아까 회사에서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외부 금융기관이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은 지켜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퇴직연금 제도 DB형과 DC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구독자분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명확한 예시로 영상이 끝나는 순간 고민 없이 바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DB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본인의 급여로 퇴직금이 확정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DB형의 계산 방식은 직전 3개월에 평균 급여의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간단하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첫 해의 연봉이 2,4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매월 200만 원씩 수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차에 연봉이 7,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매월 600만 원씩 수령을 하게 되겠죠? 그럼 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이니까 600만 원이 될 것이고 근속연수는 10년이니까 퇴직금은 6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연봉 인상률이 높을수록 DB형이 유리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DC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C형은 확정기여형이라고 하는데요. 급여의 12분의 1을 회사에서 개인의 DC형 계좌에 입금해주면서 개인이 직접 펀드 등에 투자를 할 수 있으며 퇴사를 할 때 개인이 운영한 수익률에 따라서 퇴직금이 달라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 퇴직금을 내가 직접 펀드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개인이 투자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면 DC형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시겠죠? 그리고 펀드를 선택하실 때 많이 궁금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TDF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TDF라는 건 타겟 데이터 펀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TDF 뒤에 항상 TDF 2030, TDF 2045 등으로 숫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은퇴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은퇴 시점을 고려해서 알아서 자산 배분을 도와주는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TDF 2030은 2030년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TDF 2045는 2045년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은퇴 시점이 멀수록 공격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쉽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개인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다면 TDF 뒤에 붙은 숫자가 높은 것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개인이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을 원한다면 TDF 뒤에 붙은 숫자가 낮은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DC형을 선택했지만 펀드 선택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TDF 뒤에 이 숫자만 보고도 내가 원하는 성향에 맞게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의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DB형에서는 DC형으로 갈아탈 수 있지만 DC형에서 DB형으로는 갈아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연금이 삭감되거나 앞으로 쭉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면 빠르게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이렇게 퇴직연금 DB형과 DC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DB형은
확정급여형으로 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 연봉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연금 인상률이 높을수록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DC형은 확정기여형으로 매월 급여의 12분의 1이 퇴직금으로 쌓이는데 이를 개인이 직접 운영을 하며 더 큰 수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쌓인 퇴직금을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회사가 입금을 해주는 것이고 IRP에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연금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목돈이 필요해서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을 해약할 경우 퇴직소득세 등의 세금이 차감되고 지급됩니다. 퇴직연금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조가 이해가 되셨죠? 혹시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또는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서 봐주시길 바라며 퇴직연금을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